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울고 있는 어머니와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죠. 어른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싸우는 걸까?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울 때는 늘 화해를 하라며 손을 끌어당기고 미안해 친구야 라고 말하게 하면서 왜 자신들은 그 누구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는 걸까? 왜 아무도 서로의 손을 잡지 않을까? 아무리 어렸어도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건 동네 사람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괴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친절하고 아무에게나 막말을 쏟아내는 이상한 사람. 그게 저희 아버지였죠. 아버진 모든 게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불편해했고, 아이들이 소리 높여서 웃는 것도 불편해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이 엄마들도 불편해했고, 걸음이 느린 노인을 보는 것도 불편해했고, 길가에 삐죽 나와 있는 홍보 간판도 불편해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면 도망가거나 숨거나 혹은 싸우기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자신에게 가족이 있는 것도 불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죠.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지쳐서 포기해버렸어요. 어머니는 혼자 남겨진 저를 염려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싫다고 어머니를 잡고 늘어지는 어린 저를 보면서도 어디 계집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하고는 혀를 끌끌 차던 아버지. 아버지와 사는 건 어린 저에게 고역이었어요. 단순히 그때는 조금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행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일종의 강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그대로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걸어다닐 때조차 선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 아버지의 곁에서 지내야 하는 꼬마 여자아이는 늘 긴장된 상태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겨우 10살의 나이에 말이죠. 전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날 때마다 뒤에서 작은 소리로 손가락질하며 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작은 소리로 손가락질하며 아버지 욕을 하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웠죠. 늘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몇 발자국 떨어져서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습니다.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옆집의 숟가락 개수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작은 촌동네였지만 어른들은 우스갯소리로 유일하게 숟가락을 셀 수 없는 집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만큼 아버지는 동네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공격적이라서 마을 이장님도 저희 집에 방문하기를 꺼려하셨어요. 반대로 아버진 동네에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 집은 마누라가 바람나서 가출한 집, 저 집은 아들 내외가 땅 팔아먹은 집, 또 저 집은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인 노망난 할머니 집. 늘 어린 제게 이런 인간들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어린 제 눈에는 그중 어떤 집보다 저희 집이 가장 불행해 보였습니다. 딸을 버리고 여자가 도망갈 정도로 괴팍한 남자가 사는 집. 전 이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파란색 대문집 앞에서는 그랬죠. 그곳에는
커다란 강아지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 개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를 드러내고 컹컹 하는 커다란 소리를 냈어요. 까만 콧등에 잡힌 주름이며 잇몸을 드러낸 하얀 이빨이 제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늘 할아버지가 의자에 나와 나른한 표정으로 햇빛을 받고 계셨어요. 커다란 개는 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마당을 빙 돌면서 짖었고 언제라도 그 철문 아래로 뛰쳐나올 것 같았죠. 상상 속에서는 이미 그 강아지에게 몇 번이나 물렸고 점점 더 그 개가 두려워졌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저는 최대한 골목 맞은편에 붙어서 그곳을 빠르게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건 아버지가 꼭 그곳에서 발길을 멈췄기 때문이었죠. 이런 개를 묶던가. 이 동네 시끄럽게 짖어서 사람 미치게 하네. 아이고, 미안해요. 녀석이 순한데 털만 날리는 망알개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래. 자기 집 개는 순하다고 하지. 저게 어딜 봐서 순해? 나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 공격은 안 해요.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도 않고. 정말 그래요. 확 된장 발라버리든가. 망할 놈의 개 때문에 우리 딸이 매번 학교 갈 때 돌아서 간다고. 알아?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할아버지에게 삿대질까지 하는 아버지. 이에 더 성이 난 개는 아버지를 향해 거칠게 반응했죠. 개의 앞발을 대고 있는 철문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부터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했는지는 몰라요. 그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눈을 빤히 보는 그 까만 눈동자가 무서웠습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상관이 없었죠. 전 그냥 동물의 까만 눈이 무서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털이 달린 복슬복슬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뱀을 보고 경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제게는 그 정도 공포를 심어줬죠. 뱀도 강아지도 눈동자는 까마니까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강아지의 목을 안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할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듯이 강아지만 쓰다듬으셨죠. 하지만 강아지의 짖음이 멈춰진 건 아니었어요. 또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오지 않을 때는 몰래 지나가려다가 철문 밑으로 까만 코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놀라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렀고 할아버지는 이에 놀라서 문을 열고 뛰어나오셨죠. 하지만 저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채 열린 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으르렁거리던 개가 얌전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다. 집 밖으로는 절대 안 나와. 병원에 갈래? 무릎에서 피 나는데 이를 어째?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원래는 저렇게 사나운 개가 아니었어. 근데 동네 사람이 쟤를 몰래 데려다가 먹으려고 했는지 두드려 팼지. 그래서 그래. 그때부터 얘가 사람들만 보면 저러고 짖어. 집 밖도 전혀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말이야. 똑똑한 녀석이라 기억도 오래가는 모양이지. 처음으로 활짝 열린 문으로 보게 된 개의 모습이 보였어요. 윤기가 흐르는 누런색의 몸통, 긴 다리, 뾰족한 까만 귀와 코, 그리고 양말을 신은 것 같은 하얀 발. 하지만 코 위와 한쪽 귀는 찢어진 상처가 보였죠. 심지어 한쪽 다리는 절고 있었고 꼬리도 반쯤은 잘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심장이 뛰었지만 처음으로 그 강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할아버지에게 빨리 들어오라는 듯이 끙끙 하는 소리를 내는 개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죠. 어느덧 중학생이 된 저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파란색 대문집을 두려워했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적어도 그 강아지가 저를 물지 않을 거라는 약간의 믿음이 전부였죠. 물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사이는 더욱 틀어졌죠.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건데? 수학여행도 못 가? 학교도 장사하는 곳이야. 학생들 수로 돈 벌어먹고 그런 놈들이 이 가격을 측정했을 때 손해를 왜 봐? 분명 더 받아먹으려고 잔뜩 돈을 더 붙였을걸? 정확히 돈을 걷어서 그걸 어디에 쓸 건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학교에 전화 좀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수학여행 안 갈 테니까 그만하라고. 아빤 나 친구도 하나 없이 졸업시켜야 속이 편해? 왜? 아빠가 그깟 항의 전화 좀 했다고 선생이 뭐라고 해?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낸 세금 먹고 사는 주제에? 그만 좀 해. 전 귀를 막고 소리를 꽥 질렀죠.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감히 아빠한테 소리를 질러? 이러니까 엄마가 도망갔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나도 도망갈 거야. 엄마한테 갈 거라고. 아빠는 한 번이라도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어? 늙으면 아빠는 혼자 늙어서 죽을 거라고 하더라. 자식도 마누라도 아빠 성격 감당 못해서 도망갈 거래. 저는 이를 악물고 공격적으로 대꾸했고 순간 아버지는 제 뺨을 때렸죠. 전 울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모든 게 싫었어요. 여전히 괴팍하게 구는 아버지도 미웠고 그런 아버지가 외로워할 거라고 저를 데려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는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그냥 자신도 아빠가 싫은 거면서 그냥 딸이 거추장스러운 거면서 생각해주는 척 하는 게 역겨웠어요. 저는 달리고 또 달렸죠. 숨이 차도록 달려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집이 싫었어요. 하지만 집을 나가도 갈 곳이 없었죠. 제게는 그 흔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탓에 저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 뿐이었어요. 제가 누구더라? 이름이 뭐지? 그 7반에 공부 잘하는 하고는 저를 부르려고 해도 금방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어머, 이를 어째? 영가님 어쩌면 좋아. 한참을 울면서 걷고 있는데 골목 입구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다들 파란 대문집 근처로 목을 빼고 있었어요. 저도 슬쩍 근처로 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들것에 실려서 나오고 있었어요. 구급 대원들이 빠르게 대문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집에 있던 커다란 개가 들것을 물고 당기는 통에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라며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결국 그렇게 대문을 통과해 나오자 개는 대문 안에서 컹컹 짖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몇 바퀴 돌다가 순간 강아지는 다리를 절뚝이며 대문 밖으로 나왔죠. 이에 저는 너무 놀라서 사람들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꼬리를 잔뜩 말고 낑낑거리는 강아지는 한참을 따라가다가 다시 대문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 목을 빼고 우는 짐승의 긴긴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등하굣길에 골목길에 접어들 때마다 강아지의 까만 코가 철문 아래에 박혀있는 것을 봤죠. 코는 실룩거리며 움직이다가 이내 할아버지가 아니란 걸 알았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향해 짖지도 않았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굶어 죽지는 않을지 비를 맞지는 않을지 매일 밤을 뒤척였죠. 그리고 전 용기를 내어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철문 위로 던지고는 빠르게 사라졌죠. 너 요즘 뭘 자꾸 이렇게 싸가? 아니야, 배고파서 그래. 성장기잖아. 전 일주일 동안 그곳을 오가면서 물과 음식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삶은 계란이랑 고구마, 소시지도 챙겨갔죠. 저희 집에서 쓰던 이 빠진 납작한 그릇을 철문 아래로 넣어주는데 진땀을 빼야 했죠. 혹여나 강아지가 달려들까봐 긴 막대기로 안까지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커다란 강아지의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느려지고 힘들어 보였어요. 철문 아래로 코를 빼는 것도 이전과 다르게 힘겨워 보였죠. 음식을 줘도 제가 있을 때는 도통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냄새를 몇 번 맡고는 그 옆에서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전 어떤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같은 반에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확실히 힘없이 학교에 오고 갔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소세지도 안 되나? 짜고 맵고 달고 한 건 안 된다고 해. 특히 초콜릿. 정말? 내가 잘 몰라서 고구마랑 계란 줬는데. 그건 괜찮아. 살이 좀 찌겠지만 사료를 먹어야지 일단. 우리 엄마가 강아지는 살찌면 아프다고 하셨거든. 강아지 사료? 우리 집에 강아지 먹이는 거 있는데 몰래 가져다 줄게. 근데 강아지 이름 뭐야?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집 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가장 후회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걸.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강아지에게 까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까만 코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였죠. 한 달을 꼬박 철문을 사이에 두고 강아지를 돌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어느 날 밤에 난생 처음으로 까미의 콧등을 만지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콧등 사이의 상처, 그리고 촉촉하고 차가운 코, 단순히 한 번의 스침뿐이었는데 숨결이 어찌나 따뜻했던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 제 의지는 아니었기에 다시 시도해볼 엄두는 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주말 오후, 까마, 소세지 먹어야지. 평소 같으면 까만 코를 철문 아래로 내밀었을 텐데 아무런 기척이 없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까치발을 들고 안을 보려고 했죠. 그런데 집안에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까미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손길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곳곳에는 강아지 똥이 널려 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의자만 넘어진 채로 중앙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이 할아버지의 신발 한쪽과 활짝 열린 방문이 보였죠. 온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지? 어쩌면 좋지?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려고 몸을 돌렸죠. 그런데 그때 까만 코가 실룩거리며 열린 방문 사이로 불쑥 빠져나왔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이보다 무서운 마음이 앞서서 저는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만 쓰러져 있던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버둥거리며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 손에 잡힌 건 강아지의 등이었어요. 전 입을 반쯤 벌린 채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강아지는, 아니 까미는 제 곁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하고는 귀를 파닥거렸죠. 까맣고 반짝이는 두 눈은 저를 응시하고 있었고 길게 나온 혀, 입에서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제 쪽으로 등을 대고 돌려 앉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 슬쩍 눈을 뜬 저는 강아지를 가까이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 흐르던 윤기 있는 털은 듬성듬성했고 몸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죠.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등에 가져다 댔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용기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의 제 모습처럼 말입니다. 움찔거림, 숨결, 온도, 근육의 움직임까지 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똥을 치우고 물도 갈아주며 그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여전히 저를 보면 자신의 등을 보여주고 돌아앉았죠. 마치 제게 절대로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듯이 늘 그랬어요. 반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할아버지가 다시 오실 때까지만 전 그때까지 충직한 강아지를 지켜줄 요량이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마당을 치우고 물과 사료를 놓고 나왔죠. 그런데 한참을 낑낑거리던 까미가 철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뛰어왔죠. 전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고 녀석이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전 무의식 중에 녀석의 등을 쓸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전 그런 까미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녀석을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떡하고 입을 벌렸죠. 저는 내가 키울 거야. 쫓아내면 나도 나갈 거야. 라고 통보한 뒤에 까미를 데리고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죠. 따뜻한 물에 까미를 구석구석 씻겼습니다. 너 정말 예쁘고 착하구나? 옳지. 물론 녀석이 물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물기를 털어대는 통에 제 몸이 완전히 젖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수건으로 말리고 나니 이전의 모습이 약간은 돌아오는 듯 했죠. 듬성듬성 난 털이 여전히 비어 보였지만 윤기는 흐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방학 내내 까미와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공원도 가고 동네 작은 약수터도 갔죠. 박스를 묶는 빨간 줄로 어설프게 만든 목줄이었지만 상관은 없었어요. 까미는 늘 저를 지키려는 듯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으니까 말이죠. 아버지는 이런 저와 강아지를 볼 때마다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 부었습니다. 똥만 싸는 멍청이라는 둥, 털만 날리는 짐승이라는 둥, 된장을 발라야 한다는 둥, 할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제게 똑같이 하셨죠. 막상 제가 까미를 지키려는 마음이 드니 그 말이 할아버지께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말을 밉게 해? 난 사실만 말한 거지. 뭘 미워 믿긴. 내가 보기에 아빠는 미움받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얼른 저거 가져다 버리든가. 주인 가져다 줘. 사람 물기라도 해서 돈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이제 내 동생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학생인데 무슨 책임이야. 책임은 순간 아버지의 잔소리는 뚝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까미가 콧잔등을 찡그리며 으르르 하고 낮게 경고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까미를 싫어하는 만큼 까미도 아버지를 질색했어요. 제게 소리를 조금이라도 지르면 잇몸을 드러내고 낮은 자세를 취했죠.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자, 까마. 저게 정말? 문제는 방학이 끝나고부터였죠.
저는 아버지가 혼자 남겨질 강아지를 괴롭히는 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강아지를 버리거나 먹을까봐도 걱정이 되었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사실은 진심일까봐 아버지에게 더 실망하게 되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그러자 결국 아버지는 까미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밥을 챙겨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죠. 까마, 왜 똥을 안 싸? 혹시 아빠가 굶긴 거야? 며칠이 지나고 저는 확실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녀석은 어쩐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밥도 입에 대지 않았죠. 더구나 똥도 전혀 집 마당에 싸지 않았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모아둔 돈으로 이미 강아지 심장 사상충 약을 샀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지? 아빠가 그랬지, 까미. 왜? 아이, 그 냄새 나는 똥개가 뭐? 아예 안 버렸잖아. 요즘 애가 몸이 안 좋아 보이잖아. 예전에는 내가 돌아오면 놀아달라고 하는데 통 기운도 없고. 혹시 아빠가 얘 때렸어? 그깟게 하나 때문에 기집애가 언성을 높여? 아빠 진짜 싫고 미워 죽겠어. 전 힘없이 늘어져서 자고 있는 까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울면서 동네를 걸어 다녔어요. 화가 나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화가 났고 가여운 짐승도 책임질 수 없음에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물을 펼쳐놓고 손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보면서 빙 둘러가려고 뒤로 돌아가려고 했죠. 까미 맞지? 맞네. 아이, 그 집 딸 맞잖아, 너구리 아저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였으니까요. 너구리는 아버지의 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흡사 괴팍한 너구리와 닮았거든요. 전 삐죽거리며 그 앞으로 갔죠. 그런데 까미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 까미 아세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불렀어. 짖어서 그런가요? 혹시 물거나? 아니, 그 순한 애가 뭘 짖기를. 그런 게 아니라 약수터 갈 때 똥 좀 치우라고 하려고. 네? 약수터라니 무슨 말인지. 몰라? 아이, 너희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개 끌고 다니잖아. 하긴 그 사람이 개를 끌고 다닐지 누가 알았겠어. 앉아있던 주민들이 동의하듯이 빵 하고 웃음을 터뜨렸죠. 요 몇 달 하루도 안 빼고 까미 산책을 시키잖아. 언덕은 그렇다고 해도 약수터에 개똥이 너무 많아. 그것만 좀 신경 써서 치워달라고 전해달라고. 저희 아빠가 맞아요? 저희 아빠는 까미 엄청 싫어하시는데. 아, 싫어? 아이고, 야, 난 그렇게 유난 떠는 거 처음 봐. 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면서 자랑을 하던데 무슨. 그러게. 최근에 성경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렇게 불같은 양반이 미안하다고 하질 않나. 맞아요. 걔가 처음에 엄청 짖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에는 또 저렇게 말을 잘 들어. 개를 키우면서 눈치라는 걸 보는 거지. 맨날 그렇게 시비만 걸다가 자기가 걸리니까. 이 양반이 애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요? 난 좋은 의미지. 사람이 좀 유해졌어. 뭐 이런.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최근 까미의 행동이 왜 달라졌는지 짐작이 갔죠. 여기저기 아버지와 오래 산책을 하다 보니 부쩍 잠이 늘고 저에게 놀아달라고 보채지 않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기에 아버지와 제가 언성을 높이며 싸울 때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해 이를 드러내는 일도 없었죠. 문득 저는 까미의 몸을 만져봤어요. 앙상하게 말라있던 까미의 몸은 어느덧 단단한 근육질로 바뀌어 있었고 다리도 이전보다 덜 저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얼룩이 져 있는 것 같은 빠진 털도 모두 자라서 반질반질 윤이 났죠. 그런 거였어? 네가 말을 못해? 아니,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몰랐잖아, 바보야. 저는 까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까미 집안에 이불을 쑤셔놓고 계셨죠. 전 괜히 미안해서 볼멘 소리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래, 아이 치우면 되지 뭘. 아이 그런 걸 애를 잡고 말해. 아버지는 민망하신지 동네 사람들 욕을 하면서도 헛기침을 하셨어요. 산책은 언제부터 나갔대? 산책은 무슨? 또 똥개가 하도 똥을 싸고 냄새나고. 아이 그래서 밖에서만 싸라고 했지. 딱 하루 그랬는데 애가 좀 영리한지 집에서는 똥을 안 싸서. 제 앞에서는 여전히 까미를 똥개 취급했지만 확실히 아버지는 달라지고 있었죠. 어느 날 돌아와 보니 까미는 목걸이까지 새로 걸고 있더군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많이 줄었죠. 무엇보다 저와 아버지가 대화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강아지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예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기에 엄청난 변화였어요. 아빠, 까미라고 적었잖아. 깜이인데. 아이 똥개가 까미면 어떻고 까미면 어때?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변화로 인해 저는 약간은 행복해졌죠. 어떤 날은 까미로 인해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죠. 갑자기 까미가 붉은 핏기가 있는 똥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토하고 기운이 없이 혀를 길게 빼고 늘어졌어요. 전 다급하게 아버지의 차에 태워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향했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계속 눈물만 났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했고 수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죠. 확실하진 않은데 날카로운 뼈로 보여요. 닭뼈가 이런 형태로 잘리죠. 혹시... 네, 아이 닭고기 먹였어요 제가요. 수술 들어가야 해요. 바로요. 혹시 수술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해주세요 선생님. 아이 당장이요. 분명 수술비를 들으면 돈 잡아먹는 똥개라며 한 소리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지 따져 묻고 언성을 높일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당장 살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요. 아빠. 나 때문이야. 아니 내가 먹여서 그래. 잘 발라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아버지는 작게 떨고 계셨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에 놀랐죠.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는 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오셨죠. 그리고 놀라서 우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방문에 잠깐 놀라는 듯 했지만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었죠. 전 그런 아버지를 남겨두고 어머니와 병원 밖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너도 너희 아빠도 많이 놀랐겠구나. 그 사람이 개를 키울 줄은 몰랐네. 그러게. 아빠는 강아지 안 좋아하셨으니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빠 강아지 엄청 좋아해. 먹는 거? 너도 참. 아빠가 언제 그런 거 드시든? 그야 그렇긴 하지.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정 안 주려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키웠었어. 진짜로? 아빠가 강아지를 키웠다고? 그래, 푸들이었는데 14살인가? 그때 죽었지. 그때 너희 아빠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나도 그렇고 그 슬픔에 그 강아지가 낳은 새끼를 보러 갔어. 동네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나눠줬거든.
이어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총 3마리의 입양간 강아지 모두가 없었다고 했죠.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을 줬다, 죽었다면서 둘러댔지만 그들 모두가 잡아먹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계속했다고 했죠. 매일 욕하고 시비를 걸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도 힘들어서 이혼했지만 너희 아빠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나도 불안해서 그 정도로 여린 사람이라고 말이야. 전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죠. 모두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아버지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토해내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얼마간의 입원 끝에 까미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며칠을 울기만 하는 바보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 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돌아오신 거였죠. 너무 행복했어요. 마침내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까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셨고 그 뒤부터는 제 앞에서도 팔불출 같은 강아지 자랑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선을 안 밟고 가는데 이 녀석이 그런다니까. 거기에 똥도 가리고 오줌도 가리고. 아이 천재야 천재. 언제는 된장을 바른다더니 너무 잔인하네.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이 그야. 된장 넣고 푹 끓인 돼지고기 주겠다는 말이지. 이 모든 게 강아지 한 마리로 비롯된 거였습니다. 제가 그 녀석을 봐주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완전히 등을 돌렸을 테니까 말이죠.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녀석의 애교를 보는 것만으로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깨어나 마당으로 가려던 제 손을 잡고 눈을 가렸어요. 그냥 들어가라고, 보지 말라고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불길함에 저는 손을 내리고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개 집 앞에 멈춰섰죠. 작은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까미는 집 바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흩뿌려진 선명한 빨강은 꽃잎이 아니었어요. 눈은 타들어갈 것처럼 아팠고 숨을 쉬는 법도 잊어버린 것처럼 헐떡거렸죠.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까미를 안고 있었어요. 도둑이 들었는지 개장수인지 어쩌면 좋니 어쩌면.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계셨고 아버지도 마당 한쪽에 엎드려 오열하셨습니다. 까미, 왜 그래? 일어나봐. 일어나. 왜 누워있어? 왜 이러는 건데? 병원 가자. 엄마, 아빠, 얼른 가자. 제발 늦었어. 얼른 출발하자. 빨리. 제발. 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울었습니다. 제 뺨을 몇 번을 때리고 또 때리면서 꾸미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까만 두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던 까미는 혀를 길게 빼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반쪽밖에 남지 않는 꼬리를 바닥으로 툭툭툭 쳤죠. 반갑다고 말입니다. 까미는 그 까맣고 예쁜 눈으로 저를 담으려는 듯 한참이나 보다가 눈을 완전히 감았죠. 그렇게 까미는 저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소중한 첫 번째 친구이자 나의 동생을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보냈어요. 까미는 이전에 아버지가 키웠던 강아지 곁이자 저희의 가족 묘에 묻혔습니다. 그 얼마 뒤에 저희 가족은 그 끔찍한 동네를 완전히 떠났어요. 시간이 흘러 강아지의 까만 눈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소녀였던 저는 이제 어엿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양쪽 손에 흉터 투성이이지만 제 직업을 또 제 환자인 동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가족을 잃을까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는 견주님들 모습 속에서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수술을 끝낸 녀석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에 한정된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주인을 사랑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온 몸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요. 15년이 흐른 지금도 까미가 너무 그립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있다면 딱 3가지를 묻고 1가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곳에서 사랑했던 할아버지를 만났을까? 이제는 아프지 않니? 나와 있는 동안 행복했어? 그리고 까미야, 언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